안녕하세요. 전 통합사회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문성민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말로만 서울대가 아니라 이번에 중간고사 때 저희 수강생 친구들 성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사 같은 경우에는 전교에 만점자가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된 건 못 들었고 제 수업에 거의 최상위권 친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본 결과 한 명 있는데 이제 제가 제 수업을 듣는 친구고요. 이번에는 한국사보다는 통사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기말하고는 조금 역전이 되었고요. 그때는 한국사가 훨씬 난이도가 높았었는데 그래서 통사가 사실 95점 이상인 친구들은 과목 등수가 한 자릿수인 친구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0점 이상인 친구들도 그냥 넉넉하게 1등급을 받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제가 사실 80점대인 친구들 중에서 아마도 1컷이 80 중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85점 전후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좀 제 수강생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컷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1등급과 2등급의 경계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따로 인원은 적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 시험에서도 변별력이 꽤 크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께서는 기말에 한 문제 정도 더 1컷을 낮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0점대만 받은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기말에 충분히 1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저한테 연락을 준 친구들 안에서는 만점자가 8명이 있고요. 95점 이상 15명, 90점 이상 26명.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준 친구들은 거의 다 90점대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었고 이번에는 좀 거의 다 문제가 긴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이나 아이들이 자료들을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출제됐고 1학기 기말과 마찬가지로 윤리 파트에서 우리 공부 잘하고 이과형인 친구들 많이 헷갈릴 수 있는 함정선지 문항들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리 파트에서는 지도상의 위치, 뉴욕의 위치 헷갈려서 틀렸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지도상의 위치까지 포함한 암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기말에는 만점자가 없었고 난이도가 되게 높았었는데요. 1학기 중간고사랑 좀 유사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료라고 하는 역사 자료 해석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요거는 올해 3번의 시험 동안 좀 꾸준하게 이어지는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후관계 물어보는 문제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내고 싶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출제되는 비중 자체는 엄청나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과서를 베이스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한 자료 암기 그리고 선생님께서 수업 때 정리해 주신 내용들에서 대부분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저희 수강생 친구들 어떻게 대비를 시켜드렸는지 어머님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에다가 문항별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여기 앞에 실려있는 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좀 제가 문제 유형까지 비슷하게 정리를 해드렸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요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좀 실어봤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법파트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실 단어는 법파트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윤리 파트에 더 가까운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소로랑 롤스라고 하는 사상가의 내용까지 아이들이 잘 구분할 수 있었냐를 체크하는 문제고요. 참고로 아이들이 시험 보면서 항상 한두 개 보기가 너무 헷갈려서 문제를 틀리거나 긴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이들 봤었던 모의고사 문항인데 원래 여기 번호가 없습니다. 1, 2, 3, 4, 5번이 없고요. 이 매번 제가 보는 테스트에서 항상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요.
맞는 보기를 모두 고르시오 형태로 아이들을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 그 하나에 깔리는 보기들까지도 완벽하게 캐치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는 사실 거의 문제 형태까지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출제가 되는 건 당연하고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요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기본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성격 관련해서 제가 문제 유형까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게끔 저희 아이들 테스트 보면서 연습을 시켜드렸고요. 이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본 당일에 저한테 도표 수업했던 게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법파트의 내용이지만 아이들이 시기별로 수치를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를 체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권력분립제도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했었던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 파트에서 아이들 사실 이 내용이 이번 기말에도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롤스노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3학년들 생윤에서 좀 많이 킬러 문항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내용인데요. 학교 선생님께서 기말에 다시 한번 이쪽 파트를 출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말에도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선택형 31문항, 서답형 4문항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 어떻게 대비시켜 드렸는지 문항별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사실 제가 한국사는 그 정규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매주 보는 제 테스트 60점만 꾸준히 넘을 수 있어도 1등급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사 저희 친구들이 시험 보기 전날에는 그렇게 긴장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사는 암기만 잘 돼 있고 대비만 잘 돼 있으면 실수해서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변수가 거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저희 학생들 성적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한 문제만 실어놨는데요. 실제 아이들 테스트나 모의고사 보면서도 이렇게 사료들, 제시문들 얼마나 잘 해석하고 암기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형태의 문제로 매번 연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95점 이상 받았다라고 하는 친구들 그 숫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다 97점 이상인 친구들입니다. 97에서 99인 친구들이 그 95점 이상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어서 무난하게 1등급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께서는 중간고사랑 좀 비슷하게 난이도를 출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통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직접 난이도를 높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중동고 통사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는데요. 경제 파트 문제들만 좀 작년에도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말에 경제가 통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 파트의 계산 문제나 응용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윤리 파트에서의 롤스노직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 관련된 내용들도 함정선지까지 완벽하게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말 범위의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2단원 끝부분하고 인구 문제라고 하는 5단원 첫 부분에서 이 수치 해석하는 도표 문제가 좀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도표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문제풀이 훈련을 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중동고가 2학기 중간까지의 그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짧았습니다. 그 얘기는 남아있는 한국사의 범위가 좀 다른 학교보다 많은 편이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비슷해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공부하거나 시험 보는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꼼꼼하게 내용들을 암기하고 얼마나 역사 자료들을 잘 해석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마지막 남아있는 시험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 학습지나 필기 내용들은 항상 매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녹여내서
수업 때 정리를 해드리고 매주 보는 테스트랑 모의고사에도 반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통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료 해석 문제나 계산 문제, 뭐 제시문 해석 문제, 함정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어떤 킬러 문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미리 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나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통사든 한국사든 항상 제 시험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는 다른 과목 하시는 선생님하고도 비교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요. 그만큼 제가 매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연습시켜드리는 문제들이 학교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보다 난이도가 높게 연습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막상 학교 시험에서 긴장되는 상황 안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 실수하지 않고 덤덤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실력을 만들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학습지를 꽤 여러 장 나눠주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교과서 밖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출제를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거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한국사 연표도 중간에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 사료 해석 문제가 이번에 올 한 해 중동고에서 계속 비중이 높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역사 자료에 대해서도 배운 개념들을 잘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대비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통사처럼 어려운 문제들로 매주 연습을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교과서 빈칸이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 자료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 잘 암기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동고는 제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한 주 앞당겨서 개강을 합니다. 원래는 중간고사랑 동일하게 정규 수업 5회차에 직보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특히나 통사가 이번에 어렵기도 했고 기말에 선생님께서 더 난이도를 높이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사 자체도 공부해야 될 시험 범위가 좀 많아질 예정이어서 한 주 수업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NT 학원에서 주말에 수업을 진행하고 시대에서는 이어서 월요일 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동고가 올 한 해 정말 계속 경쟁이 치열하고 아이들 안에서도 계속 등수가 바뀌고 그 등급의 경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남아있는 한 번의 시험 우리 아이들이 잘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